안녕하십니까, 박준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2026년도 이번 달이 지나면 반이 지나가는 거죠. 이제는 26년 하반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긴 한데 26년 중에 6월 달이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또 변동성이 가장 심한 12달 중에 한 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관련한 얘기를 하고 나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이런저런 또 기사들도 올라와 있고, 하반기에는 금리를 최소한 3%까지 기준금리를 2번 정도는 올릴 수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실제로 시장 금리는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CD금리죠. CD금리 같은 경우는 2.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금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잠재 성장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도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잠정치가. 물론 그거는 반도체나 일부 업종들의 호황이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업들의 최강 경기도 극과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점점 더 빠르게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은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할까요?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압구정 포함해서 반포까지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수주를 보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죠. DH하고 레미안이 거의 다 휩쓸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도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 회사들이 대부분은 수주마저도 휩쓸면서 중소건설업체들은 수주 가뭄에 목말라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실 부분인 것 같아요. 반도체 호황이라도 되고 있어서 경제가 버티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가더라도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건설 경기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투자에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달은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올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아요. 너무 가파르게 갔죠. 뭐든지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입니다. 이 정도 되면 탐욕을 쫓는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부작용이 생길만 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여러분들 작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금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지금 횡보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투자 시장의 생리라고 할까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려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찌됐건 정부 입장에서도 주식시장 가파르게 오른 부분 조금 안정을 시키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1,500원 환율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금리, 환율, 경기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특히
채권 시장까지 글로벌한 상황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하반기 시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올랐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쟁도 뭐 빠른 시기에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유가는 이미 종전협상안을 반영해서 80불대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3분기까지 80불대를 유지하다가 4분기가 되면 70불대, 뭐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60불대까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조금은 진정되는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고 하지만 그 물가는 금방 잡힐 것 같다. 또 하나 환율입니다. 환율이 조금 안정돼서 올 초에 예상했듯이 1,300원대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물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 부분도 제가 보기는 그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이후에 환율도 1,400원대 초반, 연말에 가서 1,300원대 후반까지 조정되고, 유가도 70불, 60불대까지 안정돼 준다고 하면 물가가 분명히 안정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려하는 것보다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아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하반기 투자 시장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보셔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커지고 또 하반기를 본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조금은 드실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주식 시장이 조정장에 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기웃기웃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택 시장 쪽에 어려움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질 거냐, 다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되는 곳은 됩니다.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투자 매력이 없을 뿐이지 가격이 조정받더라도 급락하거나 급격한 하락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시장 상황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꼭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시장 그렇게 녹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도 않다. 저는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또 인플레이션, 물가를 고려한 이런 시장 상황도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면 투자시장 하반기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또 준비를 했고, 내일 모레 지방선거도 있긴 하지만 6월 한 달도 행복한 한 달이 되시고, 많은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대응하시면서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의 신 박지현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세미나 계획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매번 했던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부동산 투자 이제는 경영이다 라는 주제로 선거 이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선거 이후 투자 시장의 변화된 흐름을 짚어보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어떻게 경영하고
밸류업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Q&A 시간도 좀 많이 잡았어요. 최대한 많은 분들의 답변, 응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이후 재편되는 2026년 하반기 부동산의 흐름 늦기 전에 제대로 읽고 생존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 이번 세미나 꼭 신청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야심차게 10년 가까이 개발해왔던 빌딩샵 AI도 여러분들한테 오픈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투자 방향, 대한민국 프로테크의 대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미나 하는 날 모두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